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돌싱? 한 번 결혼했던 여자입니다. 쓸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9년 전 저는 아주 자상하고 듬직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1년 연애 후 결혼을 했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살기를 7개월, 수많은 날들을 얘기하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한순간에 제 곁을 떠났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회사에서 휴직까지 하고 하루하루 술과 눈물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시간이 약이라는 게 맞는 말인지 진짜 미친듯이 술만 마시던 제가 점점 술을 덜 먹게 되고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많아지고 일도 하게 되고 웃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완벽하게 돌아오기까지가 3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마음속엔 항상 제 남편이 있었기에 어떤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주시던 분들이 있었지만 마음만 감사하게 생각했지 그분들이 이성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저를 두고 먼저 떠났고 눈앞에 없지만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을 때 남편을 보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7년이 흘렀을 때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전 남편과 닮은 사람, 외모는 다르지만 성격면이나 행동하는 거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면이 너무 닮아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남편만을 닮아서 마음이 간 건 아니에요. 이 사람대로 매력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여튼 이 사람은 저보다 5살 연하입니다. 그리고 결혼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친구의 지인인데 어떻게 몇 번 얼굴 보고 이러다가 마음이 점점 가고 때마침 만나보고 싶다는 고백에 만나게 됐죠. 이 사람은 저랑 이번 년 안에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하기 싫은 건 아닌데 물론 좋은데 겁이 납니다. 물론 전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사람 이모님께서 시어머니 못 듣게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에게 너는 남자 잡아먹는 사주라더라.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랬고 화났지만 그때 그 사람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정말인가? 나 때문에 죽은 건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 슬펐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과거에 들은 적이 있었기에 또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죽진 않을까, 또 내 곁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총각이에요. 30밖에 되지 않았고 직업도 좋고 얼굴도 말끔하고요.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데 저 같은 한 번 결혼했던 여자를 시댁 쪽에서 받아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 남편 문제로 트러블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사별한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전 남편 생일이라던가 제사라던가 결혼기념일 등등 특별한 날에 전 남편이 있는 곳에 간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결혼을 하면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쓰일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재혼을 하면 줄여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예 안 간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에겐 미안하지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계속 아픈 모습을 보고 삶에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준비한 사람과 그냥 똑같이 일상을 지내다가 벼락같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들은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미울 때 보낸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했을 때 보냈기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그 사람이 있어요. 아마 영원히 지워지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제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잘 감추겠지만 아직 제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꾸역꾸역 받아들인 건지 이기적인 건지 하는 걱정도 되네요. 저는 지금 제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상처 줄까봐 제일 걱정이 돼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분들 얘기를 듣고 싶어요. 댓글입니다. 새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도 전 남편과의 기념일을 챙기겠다는 건 대단히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보이는데요. 님이 말한 것처럼 총각에 젊고 앞날 창창한 남자, 타인이 봤을 때 글쓴이에게 아까운 이 남자를 선택했다면 과거는 청산하셔야죠. 아무리 사랑할 때 갑자기 사별한 거라 해도 양손에 떡 쥐고 둘 다 포기 못하겠다는 걸로밖엔 이해되지 않네요. 아직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이 깨끗이 정리 안 된 거면 차라리 이 남자 놓아주시고
정말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모든 면에서 부족하신 님이 본인 욕심 포기하셔야죠.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님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보이고요. 고스란히 남자친구가 감당해야 할 사는 태산인데 나 사랑하면 다 이해해주겠지? 이런 느낌? 전 남편 기일은 그렇다 쳐도 경조사에 쪼르르 달려가는 아내 며느리를 누가 두 팔 벌려 반겨줄까요? 요새 신세대 하지만 남자친구가 보살도 아니고 갓 30 된 남자에게 많은 기대 마세요. 냉정하지만 글쓴이님도 많은 걸 포기하셔야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지 드라마 같은 인생 로맨스에 빠지지 마세요. 글쎄요. 애딸린 이혼녀라 전 남편과 실제로 엮이는 것도 아니고 사별해서 상대방이 죽고 없는데 베풀들 너무하네요.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 사망자가 없으면 이해 못할 일이긴 하지만요. 전시대 경조사에 들락날락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죽은 전 남편 들여다보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있나요? 점점 뜸해지게 하는 거지. 급 끊으면 사별한 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쓴 분이 전 남편 못 잊어 그리울 정도면 재혼할 생각도 안 하셨을 겁니다. 집안에 가족 한 분이라도 잃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죽고 없으니 할 말이 있어도 전할 수가 없고 답답하고 자신은 살아있는 게 미안하니까 앞으로도 살아야 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보는 거죠. 로맨스 영화 찍지 말라니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게 더 드라마적인 발상 아닌가요? 재혼 후에 남편과 트러블 생길 수도 있지만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네요. 그 부분 조절하는 게 글쓴 분 숙제 같고요. 남편 기분 나쁠 정도로 전 남편 일에 신경 쓰진 않겠죠. 전시댁이랑은 인연 끊으시고요. 그리고 현 남친 집안에서 사별한 사실을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죽은 남편 납골당 한번 들여다보는 게 뭐라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안타깝네요. 아마 본인들이 겪어보지 않아서겠죠. 저는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전 남편을 챙기는 것도요. 님도 행복해지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7년이나 넘은 지금도 전 남편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님에게 고마워서 남편이 도와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다만 딱 한 가지만 주의해주세요. 남들이 걱정하는 건 님이 현재 남편이 될 사람보다 죽은 남편을 우선시하게 돼서 아픔을 줄까봐인 거예요. 그러니 죽은 남편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항상 현재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에게 상처 줘서까진 챙기지 마세요. 전 남편에 대한 마음도 소중하지만 현재 님 곁에 있는 사람이 더욱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7년 연애 후 결혼식 올리고 5일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 갓 1년이 지났네요. 글쓴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이 가요. 이기적이라고 댓글 다신 분들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지, 그리고 주위 시선을 버텨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지금 새로운 분 만나셔서 행복해지시길 하늘에서 전 남편분이 바라고 계셔서 인연이 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으로 더욱 당당해지세요. 7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친분께서 글쓴이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 잘 얘기하시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요즘 애둘 딸리고 이혼한 분들도 처녀총각 만나서 결혼 잘합니다. 글쓴이가 더 당당해지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모습 보이면 남친 부모님도 마음 여실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앞으로 행복할 날만 생각하세요. 님 상황과 많이 다르긴 한데 전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니까 아빠는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거죠. 지금 엄마랑 재혼하고 나서 아빠가 친엄마 제사 챙기는 걸로 뭐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 묘도 저희 집안 묘지에 모시고 1년에 2번 벌초하고 명절 때도 상에 올리고 그러는데 그걸로 다른 맘 품은 적 한 번도 없다고 하셨어요.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물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아픔이 있는 걸 모른 것도 아니고 알면서 재혼했는데 엄마가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한다면 아빠랑 시작조차 해서도 안 됐었다고. 엄마가 본인만 불편해서 아빠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엄마 이기심이라고 그럼 안 된다고 하시던걸요. 니들 아빠, 니들 친엄마 얘기 나 불편할까봐 니들이랑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니? 라고 해서 제 눈물 쏙 빼놓은 적이 있네요. 추가 글입니다. 퇴근하고 들어와 봤더니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우선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이 글을 쓰고 많이 답답해서 남자친구랑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한두 잔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기억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때문에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한번 터져버린 데다가 남자친구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하면서 토닥거려 주는데 위로받는 느낌과 사랑받는 느낌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더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울었나? 엄청 시원해지더라고요. 왜 힘들었는지 모를 만큼. 울음을 그친 뒤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우선 부모님 문제는 저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해야겠다고 맘먹은 뒤에 저 몰래 제 얘기를 남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너무 놀래서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셔? 뭘 하셔? 물었더니 네가 이 정도로 말하는 여자가 한 번도 없었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괜찮은 여잔가 보다. 사별이란 게 참 힘든 것인데 여태까지 딴 마음 안 먹고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씩씩하게 잘 살아온 여자인 거 보니 너랑 결혼해서도 잘 살 것 같다. 요즘 바람나서 이혼하는 여자들도 재혼하는 마당에 뭐가 문제냐. 한번 데려와. 라고 하셨대요. 와, 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감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둘 다 바쁘고 해서 5월쯤 말하려고 했는데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 알았으면 빨리 말할 걸 그랬네. 미안해. 라네요. 정말 이 사람은 천사인가 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저에게 왔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 납골당 문제. 정말 미안한데 지금도 납골당 가는 거 정말 미안한데 그 사람 생일날은 혼자 갔다 오고 싶어. 먼 곳에 혼자 있는데 나 혼자 살아있고 행복한 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기적인 거 아는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왜 혼자 가냐? 나랑 같이 가. 지금도 불만이 너 혼자 갔다 오는 거야. 결혼하면 같이 갔다 오자.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나 형제도 없으니까 형님으로 생각하고 나도 인사하고 오고 싶어.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 더 가면 안 돼? 라고 하길래 아니야, 한 번이면 돼.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1년에 한 번 나랑 같이 인사드리고 오자. 랍니다. 이런 착한 남자가 또 있을까요? 내가 여태 걱정했던 게 한 번에 풀리면서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이 남자에게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한테 이런 날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혼자 간 게 미안해서 이런 천사 같은 남자를 저의 인연으로 이어준 게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착한 사람에게 절대 상처 주지 않을 겁니다. 걱정해주시고 질타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신 분들 절대 이상한 맘 갖지 마세요. 살면, 견뎌내고 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아내와 사별한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아내가 저에게 남겨준 제일 소중한 혈육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 주위의 시선들이 좋지 않아 판단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아내의 기일을 챙깁니다. 그날 하루는 제게 있어서 슬픔에 젖고 생각에 잠기는 시간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직도 저를 싫어하십니다. 결혼 전 사주 때문이죠. 서로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 사주가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지 야속하네요. 아이를 보지도 않으시고 아내 납골당에도 일절 오시지 않고 다른 날 오시는 것 같더군요. 제일 문제는 제 회사입니다. 저는 아내 기일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평일이라면 무조건 월차를 냅니다. 일이 바쁘던 어쨌든 제가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1년 365일에서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회사에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왕따입니다. 이것 때문에 승진도 많이 밀렸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이와 가서 아내 납골당해서 엄마가 항상 널 지켜볼 거고 지금도 엄마는 널 많이 사랑할 거라고 항상 얘기해줍니다. 제가 힘든 이유는 주위 시선 때문입니다.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이제 그만 잊고 새 출발하라고 하네요. 그럴 생각 없고 제 아내가 남겨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제 마지막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주위 시선입니다. 저희 아이 학교 행사라도 제가 갈 때면
다 어머니들이 와 계세요. 일하시는 어머님들도 다 참석하시더군요. 그럼 저를 보면 항상 수근수근 대세요. 저 집은 왜 아빠가 와? 어머, 애엄마가 없나? 등등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정말 저 빼고 아버지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군요. 씁쓸하게요. 회사에서는 자꾸 회사 생각 안 하고 개인적으로 갈 거면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부장님이 그러시네요. 꼭 그날 말고 다른 날에 가라고 말이죠. 저는 제 아내의 길만큼은 그날 꼭 가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일까요? 회사의 시선도 점점 좋지 않고 많이 힘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 스스로가 해주고 싶은 말 적어보는 거니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기가 떠나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더라. 나에게는 그날 그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은데 하루하루 지옥 같았고 네가 없다는 세상이 믿기지가 않았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려도 그 마음은 똑같더라. 정말 페인처럼 지내오다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이 데려가시고 나는 정말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았었지. 그러다 친구가 기분 전환하자며 지리산을 올라갔던 그때 정상에서 한 가족을 봤어. 가족이 정상에 올라 기쁜 마음에 부부와 아이가 사진을 찍고 행복해 보였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가 생각났지. 바로 아이를 다시 데려와 회사도 출근하고 집도 청소하고 깔끔하게 머리도 자르고 내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너와 나를 이어주는 우리 아이가 힘들잖아. 아직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나를 싫어하시네. 노력 중인데 언제 마음 여실지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 내가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노력할게. 그리고 내 남은 생은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킬게. 너무 걱정하지 마.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지? 먼 훗날에 시간이 지나고 나 기다려줄 거지? 우리 꼭 만나자. 자기가 마중을 못 나온다면 내가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거기서는 서로 아프지 말고 평생 사랑하자. 사랑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잖아.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 댓글입니다. 이번 건 댓글이 깁니다.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아내분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든 부모든 기일에 매번 휴가 쓰는 분을 글쓴이나 댓글 다시는 분들은 주위에서 보신 적 있나요? 기일에 가족끼리 다 같이 모임을 해야 해서 가끔 기일에 휴가를 쓰시는 분은 있지만 님처럼 철저하게 무조건 그날은 휴가 써야 한다고 하시는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기일은 보통 제사를 지내고 주말에 낙골당을 찾죠. 아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면 주위 여건은 상관없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의 성격이 회사에서 문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 왕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아내 기일 챙기는 거 하나 때문에 왕따를 시키고 승진해서 누락을 시킨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그건 그냥 이유 중에 하나겠죠. 아내 기일 휴가 쓴 것으로 승진 누락된 것을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휴가 쓴 만큼 일 더 열심히 하고 동료를 더 챙긴다면 누가 기일날 낙골당 찾아가는 것을 시비 걸겠습니까? 평소에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의욕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그로 인해 승진해서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되었다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회사에서 자기 직분을 못한다면 모를까 잘릴 정도는 아니니 여태 다니고 있는 거일 테고요. 365일 중 그날만큼은 슬픔에 잠길 수 있는 마땅한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너무 칼같이 슬픔을 잘라내는 듯해 마음이 좋지 않네요. 이게 왜 배대시야? 진짜 당황스럽다. 이봐요. 부모랑 아내 기일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회사가 먼저 휴가 쓰라고 권유해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내 휴가 내가 쓴다는데 눈치를 줘? 진짜 쌍욕 나오네. 너 같은 놈 회사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으니 평생 중소기업에서 썩어. 공식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죠. 지우가 지가 쓴다는데. 근데 한 사람 줄어들면 버거워지는 상황에서 그때 썼다면 미움 살만하죠. 지우가 지가 쓰는데 아무 말 못하는 건 자기 업무가 남에게 전가되지 않을 때 얘기고요. 한 사람 빠지면 그 일이 부서 전체로 쓰나미처럼 몰려서 자기 일까지 밀리는 시기에도 격리, 재무부서면 월말, 월급날 전주, 총무과인대 행사 전날, 프로젝트 마감기일 다가오는 날 등 꼭 죽어도 휴가 쓴다고 하면 민폐죠. 자기 권리 생각하느라 남 불편이나 업무 전가 생각 안 하면 이기적인 거고요. 말을 대차게 참 잘하시네. 본인 가족이었으면
더욱 객관적으로 달 수 없는 말들을 아주 객관적이고 다 맞는 말처럼 줄줄이. 동정 따위 바라지도 않고 글을 썼겠으나 우리나라 감성 참 바닥이라는 걸 느끼네. 이게 다 배댓이라니. 배댓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쓰는 걸로는 승진누락이 되는 게 아니라 글쓴이의 글에서 느껴지는 게 있다면 와이프의 죽음과 남겨진 아이, 사랑 등에 뭔가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느낌이에요.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융화되기 힘들어 보이는 상담을 좀 받아보시거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를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승진누락이고 눈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여.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못 가게 하면 개같은 회사지. 연차 쓰는 걸 가지고 지랄하는 한국 기업들. 법적으로 보장받은 내 휴가를 내가 필요한 날 쓰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주의 여건, 회사 사정? 경영자들 납셨네요. 라고 말하신 분은 자기의 권리도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1년에 연차 20개 정도 되는데 좀 쓰면 안 됨? 애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는 건 기본 아님? 애기 아프다는데 아빠 퇴근하고 가자. 조금만 참아. 이래야 합니까? 여러모로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야 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요일에 과하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길. 난 우리 엄마 기일마다 연차 쓰는데? 왜? 뭐가? 1년에 한 번 기일 때문이 아니겠죠. 아이 학교 행사도 참여하시는 것 보면 전혀 배려심 없는 회사도 아니지 싶은데요. 외부모 가정에서는 아이 학교 행사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시면서 아이를 키우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혼자 키우시는 거라면 저녁 야근도 잘 못하시겠네요. 거기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도 가셔야 했을 테고, 그런 이런저런 일들과 기일 고집이 겹쳐서이지 단지 기일 하루 때문은 아니지 싶네요. 외부모가 아닌 집이라고 본인의 자식들이 안 중요하고 안 소중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가정을 유지하려면 회사 생활도 유지해야 하기에 다른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아내나 다른 가족들한테 맡기는 거죠. 돌아가신 분 기일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가족들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내 아내 생일이라고 다 월차 내고 쉬고 한다면 회사가 어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 하시겠다면 남들이 포기해주는 만큼 평소에 더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 그나마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1년 하루 내가 원하는 날 내 권리인 월차를 쓰는 게 왜 이해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야근도 잘 못하시겠네요? 야근 안 하면 왕따 당하고 승진 누락되는 게 정상적인 직장인가요? 이런 댓글 보면 피고용인이면서 사장 마인드를 가진 분들 참 많아.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직장인이 노예가 될 수밖에. 스스로 노예의 길 자처하니까. 이런 게 젊은 꼰대지. 물론 본인 연월차 자유롭게 쓰고 야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맞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 5명인 회사에서 5명이 같은 날 연월차를 쓰겠다고 하고 동시에 그날 연월차를 쓰면 아무리 정당한 자신의 권리였다고 한들 어느 회사가 좋아할까요? 아니 5명이 아니라 3명이 쓴다고 하고 그날이 월말 마감일이라면 회사가 아무 말 안 한다고 한들 어느 동료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제 말은 자유도 좋고 권리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현실은 감안하는 융통성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회사에 충성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적었듯이 그래도 포기를 못하겠으면 평소에 말해서 말이 안 나오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일 제대로 하면 뒷말은 있을지언정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그렇게 쉽게 승진누락시킬 수 없거든요. 아내분 돌아가신 건 안 됐고 엄마 없는 아이가 불쌍하고 소중하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본인 가족들 소중하지만 글쓴이 분으로 인해 피해보는 부분들이 있으실 테니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지라도 회사가 아닌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만큼 평소에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하는 동안 본인의 일을 다 끝내놓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피해를 준 만큼 본인이 일하는 동안에 다른 동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준 피해를 미안해하고 동료들의 배려를 고마워해야지 나는 내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니 피해가 가거나 말거나 내 할 바 아니고 그 피해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건 나쁜 거다 라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글쓴이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에요. 나보다 아프고 불쌍하다고 해도 내가 더 중요한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한들 본인의 아픔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피해를 준다면 처음에야 배려하고 이해해준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요.
말씀처럼 글쓰님 이기적인 거 맞아요. 다들 바쁜데 그런 거 신경 없이 본인 개인 일 때문에 월차 쓰시고 빠지시는 거. 근데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게 더 정답인 것 같네요.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아이 키워서 한창 사랑 주고 키우실 나이에 무슨 사정이신지 몰라도 부인분을 떠나보냈는데 안 슬플 사람이 어디 있으며 기일날 회사 출근하면 일이 손에 잡힐까요? 평소에도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벌어서 먹여 살릴 소중한 자식 하나 믿고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기일조차 법적인 연차 눈치 봐가며 못 쓰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회사 탓을 하고 싶네요. 솔직히 1년에 그날 한 번 빠지시는 게 아니라 아이의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엄마 몸까지 부족하지 않게 아이 학교 행사까지 참여하시느라 아버님도 고생 많으신 거 알아요. 그러한 일 때문에 회사에 연차 쓰는 일도 아무래도 다른 양부모 가정집보다는 많으실 테니 회사에서도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님 사정을 안다면 회사에서 그런 거 하나 이해 못하는 거면 그 회사도 이미 글러먹은 회사인 거죠. 물론 보기에는 자기 일도 아니고 안 해꼽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로 잦은 연차와 결근으로 승진이 안 되고 왕따를 시킨다는 거는 그 사람들도 아내를 잃고 소중한 가족을 잃어봐야 느낄 수 있겠네요. 이래서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라고 하죠. 세상에 가족보다 소중한 회사는 없어요. 소중한 1순위 가족과 함께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수단이 회사일 뿐이지 세상에 회사가 너무 좋고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엄마 없는 빈자리를 느낄 아이를 위해서 힘들게 빈자리 못 느끼게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아빠에게 기일만 연차 써서 왕따겠냐, 승진 누락을 길 때문이라 핑계대지 마라, 휴가 쓴 만큼 더 열심히 일해라 말하는 사람들 참 우습네요. 어떻게 가족 모임과 가족 생일을 아내분을 사별하고 엄마를 잃은 한 아이의 가장인 아빠에게 비교하며 조언이랍시고 떠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분들 본인 부모님이나 본인 자식이나 본인 와이프 및 남편 잃고도 아무렇지 않게 회사 생활하면서 길 안 챙길지 참 궁금하네요. 남 얘기라고 사장 마인드로 조언하는 거 참 웃기네요. 본인들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가족 신경 안 쓰고 회사에 뼈를 묻어서 돌아오는 게 과연 가족들의 사랑일지 원망이고 미움일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길. 배대처럼 1년에 한 번 아내 기일에 연차를 쓴다고 승진 누락되거나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님 머릿속엔 아내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아이 생각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겠네요. 제 오빠도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고 애 둘을 키우면서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는 안 빠지고 참가하고 있고 유일한 아빠 참가자지만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엄마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모임 때마다 오히려 챙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이랑 잘 어울리고 낯가리 먹거나 말이 많은 스타일도 아닌데 말이죠. 님이 그런 주위 시선이 신경이 쓰이시면 본인이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갇혀있는 틀을 좀 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베스트 댓글 보고 정말 충격받았네요. 전 고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취업해서 30이 된 지금까지 아빠가 돌아가시고 취업하고 기일이 총 6번 있었는데 항상 연차 내고 갔었지만 심지어 엄청 보수적이었던 직장에서도 연차 사유를 물어보고 아버지 기일입니다 하면 잘 다녀오라고 정 바쁜 날은 반차를 내주시고라도 보내주셨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시선받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기일 하루쯤 생각에 잠겨있고 우울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다만 아내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이젠 아이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조금씩 놓아주시는 게. 저희 엄마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지내셨었는데 재혼해서 너무 잘 지내세요. 새로운 아빠도 너무 다정다감하고 좋으신 분이고 아이도 이제 10살이고 글쓰님도 30대 후반이시면 아직 창창한 시간들이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멈추고 머물면서 본인의 시간을 멈춰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일이니까 쉽게 말하지 하시겠지만 저도 아빠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하늘로 보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밝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글쓰님도 우리 엄마랑 저처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힘내시고요. 아니 왜 사람들이 다들 회사 이야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냥 다들 힘내라고 한마디씩 해주면 안 되나요?
기일만 따박따박 챙기시는 게 아니고 본인 일에도 충실하지 못하신 걸로 보입니다. 부인 잃으신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댓글들 진짜 소름 끼치네. 직장생활 다들 더럽게 잘하시나 보다. 쓰니님 힘내세요. 제가 보기엔 융통성이 좀 부족하신 듯 싶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월차 낼 수도 있고 휴가 낼 수도 있지만 사별하신 분의 남편이기 전에 직장의 한 일원이기도 하시지 않나요? 동료들이 왕따를 시킬 때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지 싶네요. 단지 월차를 썼다고 왕따를 당하시는 거 아닌 듯 싶어요. 길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장 동료들한테도 그만큼 인심을 얻지 못하신 듯 싶어요. 현실적으로 애혼자 키우시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직장을 꾸준히 다녀야 하고요. 정말 중요한 순위가 뭔지 아셔야 할 듯 싶어요. 지금 다니시는 곳 말고 다른 곳을 가신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아이 클 동안은 직장생활 하셔야 하니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아내 기일, 아이 행사 등을 챙기셔야 할 듯 싶네요. 이런 씨댕구리 인정머리 없는 인간들아. 너거 가족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니? 기다려라. 조만간 너도 그리 될 거니. 쓰니는 주인놈들 신경 쓰지 말고 애기 잘 돌보면서 살아요. 살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파이팅 하세요. 썰닭입니다. 사연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일에 빠져 있어서 밥을 대충 먹는데 그래서 그런지 점점 상태가 메롱되는 것 같아요.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건강한 목소리로 녹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참, 박진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진수 생일 축하해. 사실 제 친구인데 유일하게 제 거 챙겨보는 친구예요. 유튜브 하는 걸 몇몇 주위에 말한 걸 후회하는데 유일하게 잘 말했다 하는 친구. 가끔 전화와서 사연 얘기할 때 좋더라고요.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아파트값 많이 올라서 좋겠다. 사랑 고백, 생일 축하,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등등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